뇌출혈 진단금 처리를 거부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이렇게 응급실에 내원해서 다발성 뇌내출혈 소견이 확인되었고, 추가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종양으로 인한 뇌내출혈 소견이 확인되었던 환자다, 이런 진단서가 발행이 되었고, 이런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진단서상 뇌출혈 관련된 코드도 없고 그거에 맞는 질병 기여도 없었기 때문에 부상 처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이런 검사 결과가 그냥 뭐 유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CT나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이런 소견이 확인되었지만 지급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이번에는 진단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분이 다시 이제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응급실에 가셨고,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뇌경색도 확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확인이 되었고, 이 부상병 항목에 교내의 뇌내출혈, 그리고 질병기호 I61로 시작하는 I61.3 이렇게 진단 코드가 부여되었습니다. 1차에서 지급 거절을 한 사유에 대해서 이제 보완이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뇌출혈이 이 자발성으로 인한 뇌출혈이냐,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 그러한 의사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재심사를 하겠다, 이러면서 또 다시 청구권을 종결을 시켜버렸죠. 그리고 이 환자는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건에 대해서 저희 쪽에 위임을 하신 거고, 저희 쪽에서 그동안의 처리 경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험사 처리가 굉장히 부당한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진행을 했고, 이 손해사정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더 황당한 내용으로 보상 처리를 이제 거절하겠다, 약간 이런 취지의 내용들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피보험자 이름이고 약관상의 뇌출혈 확정 진단 및 코드 부여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미 최초 이분이 돌아가시기 훨씬 전부터 이 다발성 종양으로 인한 뇌내출혈이라는 게 소견이 확인되었고, 그거에 맞는 검사 결과지도 제출이 되었고, 보험사가 코드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보완이 된 진단서도 다시 제출이 됐고, 또 그때의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이 다 제출이 됐지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게 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냐면, 어찌됐든 뭐 지급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이미 진단서도 있고 그러한 영상, 판독지 이런 것들이 제출됐는데 어떻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이런 쓴다는 게 굉장히 진짜 황당한 거죠. 그리고 여기 자기네들 자문 절차에 동의를 하거나 이 확정 진단 및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달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런 보완들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보상 처리가 종결이 됐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처음부터 어쨌든 자기네들이 정한 지침이나 기준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보상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주장한 이유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질병 코드가 없다, 병명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걸 보완하니까 자발성이 아니다, 그래서 자발성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입증을 하니까 이제 진단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그리고 보험사의 거래처의 자문을 구하지 않아서 보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사례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입증을 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최초 이분이 진단받은 시점에서 거의 뭐 굉장히 기간이 많이 걸렸고, 이런 해결이 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1차, 2차 청구는 고객 측에서 했는데, 그래서 다행히도 그때 당시에 의료자문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이거 뇌출혈이 아니다, 이런 증거 자료가 있었으면은 이거는 저희도 해결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보험사에서 심플하게 그렇게 그냥 거절을 했기 때문에 완벽한 상태에서 지급 거절을 한 게 아니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다시 진행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지만 그런 것들은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나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면은 엄청나게 이제 안타까운 일인 것은 맞지만, 이 돈을 두고 지급 여부를 따지는 상황에서는 뭐 사망을 했거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어쨌든 이 과정에서도 뭐 불리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수집되었다면은 이 자체에서 그냥 바로 지급 거절이 되고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자의적으로 정한 지침이나 기준 뭐 이런 식의 그것을 세우고
그거에 맞지 않으면 이렇게 보상 처리 거절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따지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따지고 확인해서 이게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는데, 단순히 그냥 코드만 있다고 무조건 청구를 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만한 유형인데 보완 없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청구 전에 CT나 MRI 이런 판독 결과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서 그게 보험사가 이견이나 문제를 걸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사정사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 상담 자체는 무료이기 때문에 그 뭐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은 가리시고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